내가 살린다. 내 몸 내 살. 을지 을지 닥터스. 안녕하세요. 의정부 을지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손창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의지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오윤정입니다. 네, 오늘 류마티스내과 손창남 교수님 모시고 통풍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발작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엄지발가락 같은 그런 발관절에 심한 부종과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통풍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또 약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평생 복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약을 시작 안 할 수는 없는지 또 다른 약들을 많이 복용하고 있다면 동시에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윤정 교수님이랑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산은 퓨린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몸에서 최종 대사되는 것이 이제 요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산이 너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학생 때 설탕을 비이컵 물에 녹이는 실험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설탕을 물에 계속 넣어서 막대기로 젓다 보면 이제 녹게 되는데 어느 정도 더 넣다 보면은 이제 녹지 않게 되고 침전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요산도 피해서 6.8 정도 이상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관절에 쌓이게 되면서 통풍 관절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따라서 고요산 혈증이 통풍을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요산을 낮춰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통풍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통풍 환자들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처음 급성 발작이 생겼을 때에는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치료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통증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산을 낮추는 약을 이제 쓰게 되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 그 통풍 치료는 수술이나 주사 치료가 아닌 약물 치료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통풍이 진단이 되면은 혹시 모든 경우에서 그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걸까요? 처음에 통풍 발작이 생기면 모든 환자에서 전부 요산 저하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급성 통풍 발작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가 1년에 2번 이상 통풍 발작이 생길 경우에 우리가 요산 저하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 요산 저하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요산 수치가 9 이상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만성 신질환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요로 결석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산 수치가 9 이상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일 때 요산 수치가 9 이상이면은 1년에 통풍이 생길 확률은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약을 쓰지는 않거든요. 다만 통풍 발작이 있었던 분은 요산 저하제를 쓰지 않고 요산 수치가 9 이상이 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통풍 발작이 재발할 확률이 80% 정도 됩니다. 따라서 거의 다 발생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요산 저하제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요산 저하제를 드시면서 증상이 없고 요산 수치가 6mg/dL 이하로 잘 유지되시는 분들 중에 요산 저하제를 중단하면 어떨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요산 저하제를 끊게 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통풍 발작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약제를 유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재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통풍 환자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약제를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풍은 중년 남성에서 가장 호발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질환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 약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 이뇨 성분이 있는 약제들은 요산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하시고 다른 요산을 낮추는 약제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은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이뇨 성분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면 될까요? 고혈압 환자분의 경우에 이뇨 작용이 있는 시아지드 성분이나 퓨로세마이드 성분이 있는 약제를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요산 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약제를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혈압을 낮추는 목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 요산 농도를 낮추는 로살탄 성분의 약제를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약을 오랫동안 평생 드셔야 되니까 간 기능이라든지 신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으신데요. 어떤가요? 네, 요산 저하제는 간이나 신장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장 수치나 간 수치를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부작용 없이 요산이 잘 떨어지게 되고 통풍 발작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약제들은 신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는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요산 저하제를 복용함으로써 신장 기능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을 복용했을 때의 이득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보통 그 통풍 치료약을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환자분들이 아침에 약 복용을 깜빡하고 못했다면은 이것을 다음 날로 미뤄서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시간이 늦더라도 그날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요산 저하제는 우리가 보통 반감기가 한 24시간 하루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약을 드시게 되는데요. 약을 꼭 아침에 먹어야만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깜빡하고 잊어버리셨다면 생각날 때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풍 환자분들이 술을 먹어도 되는지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맥주나 소주 같이 또 술의 종류에 따라 혹시 관계가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맥주를 먹으면 통풍이 잘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러면 소주를 마시면 괜찮으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종류의 술도 다 혈중 요산 농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소변이 많이 마렵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뇨 현상 때문에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술만 마시지 않고 안주를 먹게 되는데 그 안주가 다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절주를 하시는 것이 통풍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풍 환자분들은 술 종류에 상관없이 절주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교수님. 네, 절주하는 것이 건강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풍 환자분들께서는 여러 약제를 드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대사증후군이 있으셔서 여러 걱정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